안녕하세요. 음, 여러분, 입안에 아주 작은 세상 있잖아요. 네네. 바로 그 구강 미생물이 다발성 경화증, 그러니까 MS 같은 뇌 신경계 질환이랑 연결될 수 있다.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? 사실 좀 놀라운 이야기죠. 네, 오늘은 바로 이 가능성을 파헤친 2021년 PLOS1 연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이란 케르만시아 의과대학 연구팀 논문인데요. MS 환자분들하고 건강한 분들하고 입속 세균 구성이 뭐랄까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한 거예요. 네, 맞아요. 핵심 질문은 이거죠. 이 차이가 과연 MS에 대해서 뭘 말해줄 수 있을까? 이 연구가 단순히 그냥 세균 배양만 본 게 아니고요. 아, 그런가요? 네, DGGE라고 하는 약간 전문적이긴 한데 분자 생물학 기법을 썼어요. 이게 중요한 게 배양이 잘 안 되는 세균들 있잖아요. 숨어있는 애들까지 찾아낼 수 있는 거죠. 아하, 더 깊이 본 거군요. 연구 대상은 어땠나요? 네, 이제 MS 진단을 받은 여성 환자분들 30분. 근데 이분들은 검사 시점에는 증상이 좀 완화된 상태였고요. 아, 완화하기 상께. 네. 그리고 나이, 성별 뭐 이런 거 다 맞춘 건강한 여성분들 30분을 비교했어요. 뭐 최근에 항생제 드셨거나 프로바이오틱스 사용한 분들은 제외했고요. 그렇군요.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그 MS 환자분들 그룹의 평균 BMI 있잖아요. 체질량 지수. 이게 건강한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좀 의미 있게 높았다는 기록도 있어요. 아, BMI 차이도 있었군요. 자,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, 그래서 입속 세균, 구체적으로 뭐가 달랐을까요? 네,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. 확실히 MS 환자 그룹에서 더 많이 발견된 세균들이 있었어요. 예를 들면요. 뭐 스타필로코커스라든지 푸소박테리움, 박테로이데스 이런 이름들이죠. 아, 좀 낯선 이름들이네요. 네, 특히 베이오넬라라는 세균은 이건 환자 그룹에서만 발견됐어요. 건강한 그룹에선 안 나왔고요. 정말요? 환자 그룹에서만 나왔다고요? 그건 좀 놀라운데요? 네, 바로 그 점이 중요할 수 있죠. 여기서 언급된 세균들, 특히 뭐 포르피로모나스나 푸소박테리움 같은 애들은요. 이게 염증 반응하고 관련이 깊거든요. 아, 염증이요. 하긴 MS 자체가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이니까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쉽게 말하면 이 세균들이 내뿜는 어떤 독소나 성분들, 예를 들어 LPS 같은 거요. 네.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염증 스위치 같은 걸 켤 수 있다는 거예요. 뭐 NF-카파비 같은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또 MS 진행과 관련된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 있잖아요. 네, 들어본 것 같아요. 뭐 IL-17 같은 거. 맞아요. 그런 염증 확산 메신저 분비를 늘릴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염증을 일으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세균들이 늘어났다. 그럼 반대로 건강한 분들한테 더 많았던, 그러니까 MS 환자분들한테는 좀 적었던 세균들도 있었나요? 네, 있었습니다. 바로 락토바실러스 하고요. 펩토스트랩토코커스예요. 아, 락토바실러스는 많이 들어봤는데요. 유산균. 맞아요. 요구르트에도 많은 그 유산균이죠. 이 세균들의 잠재적인 방어 역할, 이걸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. 락토바실러스는 잘 아시다시피 항염증 효과랑 관련이 깊고 몸에 해로운 신호 전달 경로, 뭐 MAPK 같은 걸 억제한다는 보고들이 있어요. 네. 염증을 좀 막아주는 쪽이군요. 그렇죠. 그리고 펩토스트랩토코커스는 이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써서 인도라크릴산, IA라는 물질을 만들어요. 인도라크릴산. 그건 어떤 역할을 하죠? 이게 또 항염증 사이토카인인 IL-10 분비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그러니까 염증 진정 메신저를 늘리는 거죠. 아하. 그러니까 염증 촉진 세균은 늘고 염증 억제 세균은 줄어든 그런 불균형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마치 우리 몸의 염증 균형추가 MS 환자분들한테서는 염증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고 어쩌면 입속 세균이 그 불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. 흥미롭네요. 아까 그 디지의 기법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그게 배양 안 되는 세균까지 본다고 하셨잖아요.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? 아, 네. 그게 이제 배양법만 썼으면 놓쳤을 세균들을 볼 수 있게 해준 거죠.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. 네. 마치 더 세밀한 지도를 얻었다고 할까요? 그래서 실제로 이름이 아직 없는 미배양 세균들 중에서도요. 논문에는 뭐 B1, S9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걸 밝혀냈어요. 와,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계가 입안에 있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구강 미생물 생태계가 정말 복잡하다는 거죠.
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요, 여러분. 이 연구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? 일단 가장 명확한 건 MS 환자분들의 입속세균 공동체, 그 구성이 건강한 분들하고는 다르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죠. 네,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여준 거니까요. 그렇죠. 이건 어쩌면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, 심지어는 뇌 건강하고도 생각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정말 입속 건강이 중요하네요.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연구가 연관성을 보여준 거지 인과관계를 증명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네. 그건 중요하죠. 입속 세균이 MS의 직접적인 원인이다.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이건 복잡한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인 거죠.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식단 같은 환경 요인도 있고요. 또 MS 연구에서 훨씬 더 많이 주목받는 건 사실 장 미생물총이잖아요. 네. 장내 미생물 이야기는 많이 하죠. 네, 이 연구는 그중에서도 구강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. 그래서 연구진들도 결론은 좀 조심스럽게 내렸겠네요. 네, 아주 조심스럽죠. 구강 감염을 잘 관리하는 것이 MS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하는 정도예요.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. 그래도 우리가 매일 하는 양치질 같은 구강 관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그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흥미로운데요? 그렇죠. 우리가 보통 전신 건강이나 면역 이야기할 때 장내 미생물에 많이 집중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오늘 살펴본 이 연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. 어쩌면 우리 몸하고 가장 가깝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간과되기 쉬운 이 입속 미생물 있잖아요. 네. 이 입속 미생물의 불균형이 어쩌면 신체 다른 부위의 염증 과정에 생각보다 더 빠르거나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? 심지어 MS 같은 질병의 시작이나 악화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. 와,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. 네. 그래서 여러분의 입속 생태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이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